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대원입니다. 영어가 입에서만 맴돌고 잘 나오지 않은 분들, 이 기초 문장을 만드는 구조, 그리고 단어들을 잘 몰라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요. 저와 같이 하나씩 그걸 한번 깨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 이런 문장들을 편하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는 카페를 의미하는 cafe입니다. 우리 한국어 발음대로 카페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영어같이 들릴 수도 있고 한국어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까가 아니고요. 약간 캐 발음을 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윗이빨을 아랫입술을 살짝 물면서 페 cafe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는 카페의 발음이 되는 거죠. cafe. 물론 카페라고 할 때도 알아듣는 분들도 있을 거지만 알아듣지 못했다면 cafe 이 발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상대방이 우리가 원하는 그 카페로 데려다 줄 겁니다. 자, 문장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요. 그 카페는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Where is the cafe? 라고 영어 문장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주 사용하는 영어 문장은요. 그냥 바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두시면 좋은데요. 여기서도 어디에 있나요? 장소를 물어보고 있죠. Where is? 이거는 툭 치면 나오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장소만 넣기만 하면 끝이거든요. Where is the cafe? 그 카페는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해외에 나가면 자주 사용하는 문장 중에 하나가 또 Where is the restroom? 화장실은 어디에 있나요? 거든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장소만 알면 다양한 문장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을 보면요. I often go to the cafe 라고 하고 있고요. 일단 영어 문장, 어떻게 만들지라고 고민이 됐다면 주어, 동사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어는 I, 나고요. 동사는 go입니다. I go. 그 중간에 다양한 의미, 시제를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주 한다는 느낌의 빈도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I often, 나는 종종 해, 나는 자주 해, 이렇게 한 80% 정도 확률을 가지면서 한다는 느낌을 가진 often을 넣어줬어요. I often go, 나는 자주 간다. 어디를 가죠? To the cafe, 그 카페를 자주 간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냥 the cafe가 아니라 to를 넣어줌으로써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go, 가다와 to, 방향성, 이 두 개는 굉장히 잘 어울리게 되는 거죠. I often go to the cafe. 나는 종종 그 카페로 갑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I often go to the cafe.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문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주로 어디에서 놀아요? 우리는 보통 카페에서 놉니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먼저 만들어 보셔도 되고요. 헷갈리거나 잘 모르겠는 부분은 저랑 같이 만들어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실제 대화라고 생각하고 한번 열어볼게요. 처음에 Where do you usually hang out? 이렇게 물었습니다. Where, 이번에도 장소를 물어보고 있는데 그냥 where is가 아니라 Where do you? 어디서 뭐뭐 하나요? 다른 질문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where 뒤에 이 다양한 문장을 넣어서 어디서 무엇을 하나요? 어디서 했어? 어디서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가장 먼저 where이 등장한다는 거죠. Where do you? 어디서 뭐뭐 하나요? 그 다음에 usually hang out. 보통 hang out 하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행아웃이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친구들과 놀 때,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그냥 논다. 플레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플레이는 어떤 스포츠를 하거나 악기 연주를 하다 혹은 약간 노란하다 약간씩 구금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성인들이 쓰면 부적절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써도 괜찮지만 성인들은 플레이가 아니라 행아웃을 써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Where do you usually hang out? 너네는 보통 어디서 놀아? 라고 물어보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Where do you usually hang out?
Where do you usually hang out? 너네 보통 어디서 놀아?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대답하죠. We usually hang out. 자, 물어봤으니까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Usually hang out.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보통 놀아요. At the cafe. 그 카페에서 놀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장소 at the cafe. 네, 카페에서 논다라고 콕 집어서 그 장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문장 다시 한번 해볼게요. Where do you usually hang out? We usually hang out at the cafe. 이렇게 문장이 완성됐습니다. 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카페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what? 라고 한다면 cafe 그때 다시 정정해도 늦지 않으니까 너무 완벽하게 얘기하려고 뭐라고 하더라 라고 시간을 끄는 것보다 일단 익숙한 대로 얘기하고 고쳐주시는 편이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볼게요. 이번에는요, 케이크. 우리가 아는 그 케이크입니다. 케이크라고 얘기하기보다 케이크. 고개 살짝 끄덕이면서 강세를 주시면 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문장 바로 볼게요. I'm baking a cake. 케이크는 케이크. 근데 bake a cake. 네, 빵을 만들다, 빵을 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덩어리 표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I'm baking a cake. I'm baking a cake. 저는 케이크를 굽고 있습니다. 자, 그냥 I bake가 아니라 I'm baking이라고 만들어주면서 지금 이 순간에 굽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주시면 됩니다. 누군가 물어볼 수 있겠죠? Hey, what are you doing?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너 지금 뭐 해? 라고 묻는다면 I'm baking a cake. 나 케이크 굽고 있었지. 이렇게 지금 뭐 하는지 묻고 지금 뭐 한다고 대답할 때 이 진행형을 사용해 줄 수 있는 거죠. 생생함을 살리면서 얘기해 볼게요. I'm baking a cake.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요. 케이크 좀 더 드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영어로 얘기하면 Would you like some more cake? 이 would you like는 do you want to? 이거에 좀 더 격식 있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Would you like? 뭐 원하세요? 이거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뭐 하고 싶으세요? 뭐를 좀 괜찮으세요? 드실래요? 뭐 이렇게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some more cake. 케이크를 조금 더 드시겠어요? 라고 하는 게 좋겠죠. 케이크 조금 더 원하세요? 물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상황상 드시겠어요? 정도로 자연스럽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Would you like some more cake? 제가 케이크 먹고 있는데 거의 다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초대해 주신 분들께서 Would you like some more cake? 이렇게 물어봐 줄 수 있겠죠? 한 번 더 해볼게요. Would you like some more cake? Would you like some more cake? 네, 제 말하고 겹쳐도 상관없으니까 계속 중얼중얼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문장 두 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발가락 끝에 손이 닿으세요 라고 하니까 식은 죽 먹기죠 라고 하고 있죠. 저는 참고로 유연성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이거 스트레칭 한다고 자주 해줘야 되는데 이거 쉽지가 않네요. 자, 이렇게 얘기한 날 꿈꾸면서 얘기해 볼게요. It's a piece of cake. 그거는 케이크 한 조각이지. 케이크 한 조각 먹는 거 어떤가요? 너무 쉽지 않나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누워서 떡 먹기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너무 쉬운 일들 할 때 It's a piece of cake. 물론 저희 표현 모르는데 그냥 It's easy 라고 하면 안 되나요?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상황에 얘기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라도 있으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또 배워가면 갈수록 좀 더 재밌는 표현들을 알아갈 수 있겠죠. It's a piece of cake. 그거 식은 죽 먹기지. 너무 쉽지.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Can you?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Touch your toes. 당신의 이 발가락을 터치, 만질 수 있나요? 손이 닿으세요 라는 의미죠. Can you touch your toes? 당신은 발가락 끝에 손이 닿으시나요? It's a piece of cake. 여러분들도 너무 쉬운 거 누가 물어본다면 It's a piece of cake. It's a piece of cake. 이런 표현 사용하시면 그런 것도 알아 라고 상대방이 신기하게 여길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재밌는 표현들 하나씩 우리말에 속담하고 연관지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call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부르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뭐 전화를 걸다, 전화라는 의미로도 사용돼요. Give me a call, 전화 주세요. 이런 표현 혹시 들어본 적 있으나요? 네, 여기서 call은 이렇게 전화라는 의미, 누군가를 부르다, 소리쳐서 부르다,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거의 한국어처럼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요. 그러면 영어 문장으로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Did you call me? 저 부르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Did you? 라고 하면서 뭐뭐 하셨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과거에 뭘 했는지 물어보고 있죠. 그 다음에 call me, 나를 부르다. 그래서 누가 재원아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Did you call me? 저 부르셨나요? 이렇게 되물어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Did you call me? Did you call me? 물론 상황에 따라서 저한테 전화하셨나요? 라고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 상황과 맥락에 맞게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 아파라 라고 할 때 뭐 정말 과일 배를 떠올리진 않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익숙해지면 나중에 구분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이번엔 전화하다라는 의미로 한번 사용해 보겠고요. I will call you later. I will, 내가 뭐뭐 할게요. call you, 당신에게 전화하다. later, 나중에. 그래서 뭐 급한 일 있을 때 혹은 전화하다가 나 누구한테 전화한대? I will call you later.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I will call you later. 한 번 더요. I will call you later. 이런 표현이 있으면 마음에 든다. 한번 외워볼까? 라는 생각이 들면 2번 정도 얘기하는 걸로는 사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막 설거지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혼자서 한번 계속 얘기해보는 거죠. I will call you later. I will call you later. I will call you later.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머릿속에 상황을 떠올린다면 하나씩 문장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계속 가볼게요. 어젯밤에 왜 전화 안 했어? 라고 하니까 저 책 읽느라고 바빴어요. 이런 상황들 많겠죠? 왜 안 했어? 나 뭐 하느라 바빴어. 이 표현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면요. Why didn't you? 왜? Why? 뭐뭐 하지 않았나요? Didn't you? 합치면 어떻게 되죠? Why didn't you? Why didn't you? 왜 뭐뭐 안 했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all me, 나한테 전화하다. Why didn't you call me? 왜 저한테 전화 안 했어요? 그리고 어떤 시간이나 장소 같은 것들은 맨 뒤에 빼주면 되죠. Last night, 어젯밤. Why didn't you call me last night? Why didn't you call me last night? 왜 어저께 저한테 전화 안 했습니까?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Why didn't you call me last night? 잘 따라하고 계신가요? 네, 전체 문장 한 번에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의미다리별로 끊어줘도 되니까 좀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조금씩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요. I was busy reading a book. 저는 책을 읽느라 바빴습니다 라는 의미고요. I was busy. 저 바빴어요. I am busy가 지금 바쁘다라는 거라면 I was busy는 예전에 바빴다. 여기서도 어젯밤에 왜 전화 안 했는지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어젯밤은 과거잖아요. 그래서 I was busy. I was busy. 저 바빴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면 되지만 뭐뭐 하느라 바빴다라고 하면 동사의 ing 형태를 넣어주시면 돼요. Reading a book. Reading a book. 책을 읽느라 바빴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I was busy reading a book. 저는 책을 읽느라 바빴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 다음 단어 가보면요. camera. 이것도 카메라가 아니고 약간 캐 사운드를 내주시면 돼요. camera. 약간 한국어로 하면 캐모라처럼 들리겠죠. 네, 굉장히 모양이 바뀌는데요. 이 영어의 사운드와 한국어의 사운드가 다르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좀 더 강세가 있고 좀 더 오버하는 느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camera, camera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장 보도록 할게요. You have a good camera.
제가 막 이따만한 카메라를 들고 어디 놀러 갔으면 야, 너 카메라 좋은 거 들고 있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이게 바로 You have a good camera. You have a good camera. 이 표현입니다. 너는 가지고 있어? You have. 뭘 가지고 있죠? A good camera.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You have a good camera. 너는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요. I forgot to bring my camera. I forgot. 나 잊어버렸어. 뭐를 잊어버렸는데? To bring.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어. 동사에다 to를 넣어서 뭐뭐 하는 것을 이라는 의미를 줄 수 있고요. My camera. 내 카메라가 되겠죠? I forgot to bring my camera. 자, 의미 생각하면 다시 해볼게요. I forgot to bring my camera. 이렇게 외워주셔도 되고요. I forgot. 나는 뭐뭐 하는 것을 잊어먹었지 뭐야. 이렇게 패턴으로 기억해 주신 다음에 뒤에 bring my camera 이렇게 덩어리 표현 넣어서 나 뭐뭐 하는 거 잊어먹었어. 카메라 가져오는 거. 이렇게 외워주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실은 크게 막 이렇게 하면 정답,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건 없고요. 중요한 건 뭐죠? 딱 카메라 안 들고 왔을 때 I forgot to bring my camera. 이 문장이 나오는 거겠죠? 많이 반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대화 상황 보도록 할게요. 이 카메라 얼마예요? 라고 하니까 그거 파는 거 아닌데요? 라고 하고 있죠. 뭐 전시용으로 이렇게 올려진 카메라를 보고 얼마예요? 라고 했으면 당연히 파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How much is this camera? 제가 해외여행 가서 정말 많이 사용했던 문장 중에 하나거든요. How much is it?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되지만 정확하게 콕 집어서 How much is this camera? 이 카메라는 얼마인가요? 라고 해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효과가 있겠죠. 물론 까먹으시면 How much is it? 그냥 써주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How much is this camera? 한 번 더요. How much is this camera? 한 번 더요. How much is this camera? 그러니까 이거 파는 거 아닌데요. It's not for sale. It's not for sale. It's not for sale. For sale 하면 지금 판매 중인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해서 납부분에 강하게 강세를 주시면 돼요. 그래야지 판다는 것과 좀 구분해 줄 수 있겠죠. 보통 no, not 이렇게 부정어는 강세를 많이 주곤 합니다. It's not for sale. It's not for sale. 그거 파는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단어는요. can,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I can do it. 여기서 can은 할 수 있다라는 아주 희망찬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질문으로 사용될 때는 가능성을 나타내서 뭐뭐 할 수 있을까요? 뭐뭐 해주실래요? 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죠. 자, 문장으로 보면서 한번 익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I can trust you. 자, 여기서 강세가 중요한데요. 이 can의 강세를 주는 게 아니라 뒷부분에 주셔야 됩니다. I can trust you. can은 보통 강세를 강하게 주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언제 주냐면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보통 많이 주곤 합니다. I can't trust you. 이때는 표정도 약간 이렇게 되죠. 이 T 사운드를 완벽하게 내지 않더라도 I can't trust you. 좀 신뢰할 수 없는 느낌이고요.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요. I can trust you. I can trust you. 이런 식으로 약간 희망적인 느낌, 그리고 trust 이 동사의 강세를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도 보도록 할까요? No one can replace you. 여기도 마찬가지죠. No one can replace you. 동사에다 한번 강세를 줘보고 있고요. 자, 근데 주어가 no one이라고 하고 있죠. 이거는 부정해 주는 겁니다. 아무도 뭐뭐 할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no one, 아무도 뭐뭐 할 수 없어. replace, 대체하다. you, 너를. 네, 아무도 너를 대체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No one can replace you. No one can replace you. 굉장히 대체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겠죠. 가장 듣고 싶은 말이긴 합니다.
뭐 제가 없어지고 다른 분들이 와서 막 되게 잘 흘러가면 내가 없어도 잘 되네라고 해서 물론 기쁘겠지만 약간 씁쓸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럴 때 누군가가 와서 No one can replace you. 당신을 아무도 대체할 수 없어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되게 감동적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같이 문장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는 영어를 할 수 있어요. 어떤 남성분을 딱 가리키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Does anyone speak English?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Do you speak English입니다. 너는 영어를 할 줄 아니? Do you speak English? 자, 근데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너가 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있는지 anyone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do가 아니라 3인칭 단수니까 does로 바뀌었어요. Does anyone speak English?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있어요? 라고 하니까 He can speak English. 그는 영어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해외 가시면 당당하게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I can speak English. 할 줄 안다고 했지 잘한다고는 얘기 안 했잖아요. 네, 우리가 영어를 할 줄은 알잖아요. 이게 만약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저기 뭐 독일어라든지 프랑스어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보세요. 단어 하나 얘기하고 감사합니다, 뭐 안녕하세요, 이것 빼고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저도 프랑스 여행 갔을 때 딱 두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Bonjour, merci. 거의 이것만 얘기했어요. 이 발음도 되게 정확하지 않아서 보통 이제 대충 이 감으로 막 때려 맞추는 느낌이었는데요. 처음 인사할 때 Bonjour, 그 다음에 뭐 봉수와 이렇게 인사하고 물건을 사고 나서 merci, 이거면 충분하더라고요. 나머지는 기본적인 영어로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어를 할 줄 아는 겁니다. I can speak English, but not well. 잘하지는 못하지만 할 줄은 압니다. 어디 가면 당당하게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두 문장 해볼게요.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있나요? Does anyone can speak English? 그가 영어를 할 줄 압니다. He can speak English. 저도 영어를 할 줄 알아요. I can speak English.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오늘 배웠던 거 한번 천천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씩 얘기하면서 헷갈리던 거를 조금 더 내 문장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강의 초반에 보여드렸던 문장 5개죠? 하나씩 볼게요. 그 카페는 어디에 있나요? Where is the cafe? 카페가 아니고 cafe,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시 해볼게요. Where is the cafe? 식은 죽 먹기입니다. 이거 재밌는 표현이죠? It's a piece of cake. 다 같이 한번 더 해볼게요. It's a piece of cake.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영어로 I will call you later. 한 번 더요. I will call you later. 이 카메라 얼마입니까? How much is this camera? 한 번 더요. How much is this camera? 그는 영어를 할 줄 압니다. He can speak English. 한 번 더요. He can speak English.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퀴즈 드릴 건데요.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배웠던 것 중에 하나인데 딱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누군가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한번 얘기해 보시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다른 분들 댓글 보면서 한번 이거구나 라고 컨닝한 다음에 써주셔도 괜찮으니까 꼭 한번 이렇게 채팅 한번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표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